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경찰서 조사실. 강세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구금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든 것이죠. 강세리 씨, 강재인 씨를 죽이라고 사주하셨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조사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세리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세리가 억울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홍만수에게 재인을 해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세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형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세리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홍만수 씨의 자백에 따르면 당신이 강재인 씨 제거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만수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홍만수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안 했어요. 세리가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형사들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홍만수 씨 휴대폰에서 당신과의 통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되자 세리는 더욱 당황했어요. 통화 기록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3분, 13분간 통화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형사의 말에 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통화 시간까지 나와 있다니. 이제 정말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다른 얘기였어요. 세리가 머뭇거리며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얘기요? 무슨 얘기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세리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홍만수에게 재인을 해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13분 동안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래요. 세리의 대답은 점점 더 힘이 없어져 갔습니다. 강세리 씨, 거짓말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가 세리를 압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홍만수 씨가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당신이 돈을 주고 강재인 씨를 해치라고 지시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홍만수가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이제 자신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인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정말 뭐라고요? 정말 안 했어요. 세리가 마지막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형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기찬의 차가운 배신. 그날 오후 면회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세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기찬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드디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찬아. 세리가 기찬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기찬의 표정은 세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강세리.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남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리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기찬의 달라진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찬이 세리의 목을 움켜잡았어요. 으악! 세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기찬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이 조여왔어요. 내가 함부로 멋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기찬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네가 또 뭔데 제인이를 죽이라고 사주해. 기찬의 말에 세리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기찬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기찬아, 놔줘. 아파. 세리가 고통스러워하며 기찬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기찬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나는 안 했어. 세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기찬은 믿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 기찬이 더욱 세게 목을 조였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홍만수가 다 자백했는데 그 말에 세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홍만수에게 제인을 해치라고 지시한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세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너 때문에 모든 게 더 꼬였어.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경찰이 나한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기찬의 말에 세리는 자신이 저질러진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행동이 기찬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미안해. 세리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냥 제인이가 너무 밉고 그러니까 혼자서 멋대로 판단한 거지. 기찬이 세리를 놓아주며 화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내가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왜 참지를 못해? 기찬의 질책에 세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찬아,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제인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세리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기찬은 냉정했어요. 견딜 수 없으면 참아야지. 기찬이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그 소리가 면회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기찬의 말에 세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기찬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기찬아, 날 버리지 마. 세리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기찬의 대답은 냉혹했어요. 버린다고?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내가 언제 너를 선택했나? 지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거지. 그 말은 세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찬아. 세리가 기찬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기찬은 피했어요. 이제 넌 알아서 해. 기찬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안 돼. 기찬아. 세리가 기찬을 붙잡으려 했지만 기찬은 돌아보지도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세리의 간절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기찬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어요. 세리가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찬아. 세리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리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찬마저 등을 돌리자 세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세리의 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서운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기찬이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제인에게 복수하겠다는 무서운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더 큰 복수를 위한 시작이었어요. 세리의 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시 한편의 한적한 공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혼자 벤치에 앉아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얀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역력했어요.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늘 모든 것을 결판내겠다는 각오가 서린 것 같았어요. 왔군. 기찬이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로 비비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이 기찬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그 순간 공원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황기찬.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앉아. 기찬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서 얘기하기엔 할 말이 많아.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증오와 안쓰러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그런 감정들이 말이죠.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다. 어제 제인 씨한테 고백했더라. 기찬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허탈감이 섞여 있었어요. 왔어? 도윤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하고 싶냐? 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조가 가득했어요. 재미있더라고. 뭐가? 너 같은 놈이 제인이를 사랑한다는 게. 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질투가 숨어 있었어요. 도윤이 기찬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인이 곁에서 지켜봤으면서. 기찬이 도윤을 비웃듯 바라봤어요. 제인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랐나? 그 말에 도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기찬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건 아니지, 알고 있었겠지. 기찬이 도윤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뭘 했어? 도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자신이 제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바로 그때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 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두고도.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모든 기회를 다 날린 건 당신이니까. 기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인 씨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알아? 기찬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의 말이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그만해. 은호가 태어났을 때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인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닥쳐. 기찬이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실의 칼날이 꽂히다. 그런데 뭘 했어? 도윤이 기찬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세리와 바람 피우고 제인 씨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잖아. 그 말에 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기찬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도윤은 냉정했어요. 책임은 져야지.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호가 죽은 것도 제인 씨가 그렇게 고통받은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이 기찬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기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도윤. 뭐? 도윤도 일어서서 기찬과 맞섰어요.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는 모습은
마치 마지막 결투를 앞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설교해? 기찬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는 뭘 했어? 제인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봤어.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함께 증거를 모으고 함께 싸웠어. 당신처럼 배신하지는 않았고. 기찬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겁쟁이 같이 숨어서 도운 게 자랑이야. 겁쟁이. 도윤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어요. 그래, 겁쟁이. 기찬이 도윤을 계속 도발했어요. 진짜 남자라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섰어야지. 숨어서 뒤에서 돕는 게 뭐야? 도윤이 기찬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어. 왜? 찔려? 기찬이 계속 도발했어요. 제인이한테 고백하는 것도 이제야 했잖아. 그동안 뭘 했어? 배신자와 진실한 사람. 도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황기찬. 뭐? 나는 적어도 제인 씨를 배신하지는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처럼. 그 말에 기찬이 도윤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배신이라고? 내가 언제 제인이를 배신했어? 진짜 모르겠어. 도윤이 기찬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공원의 공기가 얼어붙을 것만 같았어요. 제인 씨는 당신을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 도윤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리와의 일도 회사 일도 다 오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 기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말 속에 담긴 진실이 자신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제인 씨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잖아. 그건 세리가. 기찬이 변명하려 했지만 도윤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세리 탓으로 돌리지 마.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결정한 건 당신이야. 사인한 것도 당신이고. 기찬이 할 말을 잃었어요. 도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은호.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아들이야, 은호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나는 은호를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도윤이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유괴시키고 죽게 내버려둬.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기찬이 소리쳤어요. 세리가 혼자서 한 거야. 그럼 왜 막지 않았어? 도윤이 기찬을 추궁했어요. 은호가 죽었을 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기찬이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자기 보신 때문이잖아. 도윤이 기찬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인 씨도 은호도 다 자기 위해서 희생시킨 거야. 기찬이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선택의 진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기찬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선택. 제인이를 택하면 모든 걸 잃는 거였어. 기찬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YL그룹도 지위도 모든 걸. 도윤이 기찬을 불쌍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결국 그거였구나. 뭐가? 돈과 지위가 제인 씨보다 소중했던 거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기찬이 부인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실이었거든요. 결국 자신은 제인보다 돈과 권력을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황기찬. 도윤이 마지막으로 기찬을 불렀어요. 나는 절대 제인 씨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제인 씨만 있으면 돼. 기찬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눈에는 제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도윤이 기찬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도윤이 공원을 떠나려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김도윤. 기찬이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이 뒤돌아봤어요. 제인이는 나를 용서할까?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 이미 너무 늦었어.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공원을 떠났어요. 기찬이 혼자 벤치에 남아 절망에 빠졌어요. 도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이 제인을 얼마나 사랑했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인아. 기찬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너무 늦었나? 기찬의 후회가 깊어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사랑의 진실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YL그룹 회장실. 따스한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정리하며 무언가 깊은 걱정에 잠겨 있을 때 제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모. 제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밤 도윤과의 고백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제인아, 앉아. 미란이 제인을 의자에 앉히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잤어? 네, 괜찮아요. 제인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제인아.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기찬이 상태가 어때? 뭐라고요? 제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작스럽게 기찬 이야기가 나오니 의외였거든요. 어제 세리가 체포된 후로 기찬이 행동이 이상해. 미란이 제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람들 말로는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더라. 그 말을 들은 제인이 미란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어떤 통화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제인아, 어쨌든 조심해야 돼. 왜요? 제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무는 법이야. 미란이 제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절박함이 전해졌어요. 지금 기찬이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잖아. 제인이 미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확실히 기찬이 세리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고모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알고 있어. 기찬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건 예상했어요. 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제인아, 진짜 조심해. 미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기찬이는 이제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야. 제인이 미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고모. 경고해 주셔서. 경고가 아니라 걱정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까지 다치면 어떡해. 이미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제인이 미란을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고모, 저 괜찮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간다고? 네, 기찬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인의 눈에 확신에 찬 빛이 스쳤습니다. 그 발악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미란이 제인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
네. 제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이겨왔잖아요. 이번에도 이길 거예요. 의심스러운 전화 한 통.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강미란 상무님이십니까? 핸드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딘지 어둡고 음침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미란이 제인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제인도 긴장한 표정으로 미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YL그룹 보안팀 김대리입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보안팀에서 왜? 미란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김대리라고 자칭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회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이 제인을 바라봤어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떤 정보인데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김대리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네, 가능하시다면요.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란이 제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인이 조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미란이 물어봤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 B3층에서 만나시면 될까요? 지하 주차장이요. 미란이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지하 주차장이냐고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요. 김대리가 그럴듯한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기밀 정보라서. 제인이 미란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고모 수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미란이 제인에게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김대리님. 미란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인지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김대리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황기찬 회장님이 상무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정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과 제인이 서로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기찬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었거든요. 위험에 빠뜨린다고요? 미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났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분 후에 B3층에서 뵙겠습니다. 김대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함정인가 진실인가. 미란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미란이 제인의 의견을 물었어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가는 게 낫겠네. 미란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제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에요. 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야 해요. 왜? 위험하다면서? 미란이 제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기찬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제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미란이 즉시 제인을 말렸어요.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고모, 혼자 가면 더 위험해요. 제인이 미란을 설득했어요. 둘이 함께 가야 안전해요. 미란이 잠시 고민했어요. 제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알겠어. 미란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같이 가자.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당연하죠. 제인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윤 씨에게 상황 알려드릴게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제인이 도윤에게 빠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모와 함께 지하 주차장 B3층에 간다. 수상한 전화 받았음. 15분 후 연락 없으면 확인해줘.
문자를 보낸 후 제인이 미란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볼까요? 응.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서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모.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제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알겠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조심해. 음침한 지하로의 여정.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내려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더 무거워져 갔어요. 고모 기억해두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인이 미란에게 속삭였어요. 뭘?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제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서로에게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응, 알겠어. 미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인아. 네. 정말 기찬이가 이런 짓을 할까? 미란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족인데. 제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모 기찬은 이미 변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기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에요. 제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미 은호를 죽였잖아요. 우리쯤이야 뭐 어때요? 미란이 제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기찬이 정말 그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인지. 제인아, 그럼 우리 왜 가는 거야? 기찬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인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어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어둠 속의 함정.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B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어둡고 음산한 지하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미란이 섬뜩해하며 제인의 팔을 꽉 잡았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제인도 의아해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거든요. 일부러 불을 껐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대리님.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저희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정적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상해. 제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속은 거야? 미란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인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남자가 희미한 불빛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대리가 아니었어요. 김대리님이에요. 미란이 물어봤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다가왔어요. 제인이 미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 뒤로 물러서요. 응. 두 사람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지만 남자는 계속 다가왔어요. 그때 다른 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포위됐어. 제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인아, 어떻게 해? 미란이 공포에 떨었어요. 진정해요, 고모. 제인이 핸드폰을 꺼냈지만 지하라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안 돼. 제인이 절망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아. 제인과 미란이 뒤돌아봤어요. 기찬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기찬. 미란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말 내가 한 짓이었구나. 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고모. 어쩔 수 없었어요. 제인이 기찬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기찬이 제인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마지막 협상이야. 기찬의 눈에는 절망적인 광기가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인과 미라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 30분 전 기찬의 집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 기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네, 회장님. 핸드폰 너머로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입국했다고요? 기찬이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이태호는 기찬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왔네요. 기찬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계획보다 빨리 온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명동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대답에 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묵고 있는 장소랑 한국에서 일정 파악해서. 기찬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미팅 좀 잡아주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직접 접촉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요. 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오늘 안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지만 곧이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회장님, 이태호 씨가 쉽게 만나주실까요? 기찬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스쳤어요. 캐서린을 찾으러 한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동생을 찾고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하시겠다는. 맞아요. 기찬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캐서린의 행방을 믿기로 해서 접촉하는 거죠. 하지만 최 변호사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강세리 씨가 진짜 캐서린이 아니라는 건 괜찮으신가요? 기찬이 잠시 망설였지만 곧 교활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포인트야. 이태호한테 세리가 진짜 캐서린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리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면 돼. 기찬이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펼쳐놓았어요.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과거를 기억 못한다고. 그러면 이태호가 여동생을 찾았다고 기뻐할 거고 세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덮어줄 거야. 최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신 계획이네요. 빨리 연락처 확보해서 연결해 주세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기찬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태호. 세리를 구해줄 마지막 카드. 저놈만 잘 속이면 세리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 운명적 만남의 시작. 30분 후 명동의 한 고급 호텔. 이태호가 방에서 여동생 캐서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서양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 동안 여동생을 찾아 헤맸던 그리움과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캐서린. 어디에 있는 거야? 이태호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캐서린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태호 씨이십니까? 핸드폰 너머로 유창한 한국어가 들렸어요. 네, 누구시죠? 이태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어요. 혹시 캐서린과 관련된 소식일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의 변호사 최민수라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캐서린. 당신의 여동생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캐서린을요? 캐서린을 찾으셨어요? 이태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이태호를 유인했어요. 하지만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살아있어요? 안전한가요? 네, 살아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태호의 걱정이 점점 커졌어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으신가요? 이태호가 즉시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지요. 어디서요? 강남의 한 식당에서 7시에 뵙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장소를 알려줬어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꼭 가겠습니다. 이태호가 전화를 끊고 캐서린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캐서린. 드디어 찾았구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여동생을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위험한 거짓말의 시작.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식당. 이태호가 30분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캐서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이태호 씨이시죠? 네, 최 변호사님. 이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캐서린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최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기찬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가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태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찬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황기찬입니다. 이태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기찬을 바라봤어요. 캐서린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찬이 이태호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캐서린은 제 아내입니다. 이태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라고요? 캐서린이 결혼했다고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기찬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캐서린이 기억을 잃었어요. 기억 상실이라고요? 이태호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찬이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후로 과거 기억을 전혀 못해요. 심지어 자신의 본명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기억 못한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기찬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도 어린 시절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태호 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태호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제가 뭘 도울 수 있나요? 캐서린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찬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찬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누군가 캐서린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짜라고요? 이태호가 분노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한국의 한 여자가 캐서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기찬이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어요. 캐서린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돼요. 이태호가 소리쳤어요. 캐서린은 제 여동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찬이 이태호를 동조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필요해요. 이태호 씨만이 캐서린의 진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요. 충격적인 진실의 발견. 이태호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캐서린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캐서린이에요. 기찬이 사진을 받아보고 순간 놀랐어요.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세리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아이였어요. 이상하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기찬이 내심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했어요. 아, 어렸을 때 모습이네요. 사람이 많이 변할 수 있죠. 이태호가 기찬을 의심 없이 바라봤어요. 지금 캐서린을 볼 수 있나요? 기찬이 곤란해했어요. 실제로는 세리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기찬이 또 거짓말했어요. 기억 치료를 받고 있어서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이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캐서린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기찬이 더욱 곤란해졌어요. 어떻게 하지? 세리를 데려올 수도 없고. 이태호 씨. 기찬이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일단 캐서린의 신원 증명부터 해주시면 그 다음에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태호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해드리면 될까요? 공식적인 증명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기찬이 요청했어요. 캐서린이 정말 이태호 씨의 여동생이라는. 이태호가 즉시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캐서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기찬이 속으로 안도했어요. 일단 시간을 벌었군. 하지만 기찬은 몰랐습니다. 이태호가 가져온 사진과 정보들이 오히려 세리의 신분 도용을 완전히 폭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원증명의 위험한 함정. 다음 날 YL그룹 회의실. 이태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의 본명은 캐서린 마리 톰슨이에요. 이태호가 또박또박 적었어요. 1992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기찬이 이태호가 적는 내용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톰슨, 세리의 성씨와 다른데. 기찬이 의아해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이태호가 계속 적었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기찬이 더욱 당황했어요. 세리에게는 그런 흉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있어요. 작은 별처럼 생긴.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 황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태호가 기찬의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찬이 태어난 척했어요. 계속 적어주세요. 하지만 기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설마 세리가 정말 가짜인 건 아니겠지. 그때 이태호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캐서린의 최근 사진이에요. 실종되기 전에 찍은 거예요. 기찬이 사진을 받아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의 여성은 세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여성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기찬이 깨달았어요. 세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이태호가 기찬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아, 아니에요. 기찬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태호 씨. 네. 혹시 캐서린이 한국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찬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캐서린은 런던에서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기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구나. 기찬이 절망에 빠졌어요. 세리를 도우려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정말 지금 캐서린을 만나야 해요. 이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찬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거짓말해야 할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뉴스에서. 기찬이 재빨리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세리 씨가 탈옥을 시도하다가 경비원과 충돌.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 기찬과 이태호가 모두 TV 화면을 바라봤어요. 세리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이태호가 TV 속 세리를 보고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캐서린이라고 하신 건가요? 기찬이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이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 여자는 제 여동생이 아닙니다. 캐서린은, 진짜 캐서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찬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세리를 도우려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신분 도용 사실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태호 씨, 저는 기찬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태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군요. 이태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여동생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 여자의 죄를 덮어주려고 한 거죠. 기찬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이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제 여동생은, 진짜 캐서린은 어디에 있는 거죠? 기찬의 마지막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이제 그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리를 구하려던 모든 시도가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구치소 독방. 세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면회에서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기찬아. 세리가 벽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너는 내 거야. 제인이 죽어도 너는 내가 가져갈 거야. 세리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돌았어요.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가 다시 뒤틀린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간수가 철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강세리 씨, 변호사가 왔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세리가 갑자기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기찬이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면회실로 나가세요. 세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찬이가 결국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다. 면회실에 도착한 세리는 금세 실망했어요. 기찬이 보낸 변호사가 아니라 초라한 차림의 국선 변호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무미건조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기찬이가 보낸 변호사가 아니에요. 세리가 실망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국선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강재인 씨 살해 교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소라고요?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줬어요. 홍만수 씨의 자백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그건 다 조작이에요. 세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으로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리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1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5년이라고요? 세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15년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동안 기찬이는 남편분이 면회를 거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가족의 도움 없이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세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찬이 정말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기찬이가 정말 나를 버린 거구나. 독방에서 피어나는 광기. 면회를 마치고 독방으로 돌아온 세리.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순수한 광기가 가득했어요. 절망이 극에 달하면서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찬아, 너는 내 거야. 세리가 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제인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제인이만 없으면 나만 남는 거야. 세리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그래, 제인이만 없으면 돼. 제인이만 사라지면. 그때 세리가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멈췄어요. 그렇다. 내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세리가 옷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면회 때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내 마지막 카드. 세리가 종이를 꽉 쥐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악마적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악수. 다음 날 오전 구치소 공중전화. 세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세리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예요. 세리. 핸드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서 봤는데.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세리가 간절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제인이를. 강제인을 제거해 주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미쳤어? 전화 너머 남자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형님, 제발요. 세리가 울먹이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연기 속에는 계산된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으면 저는 살 수 있어요. 세리야, 정신 차려. 남자가 세리를 말렸어요. 이미 충분히 큰일 났는데. 형님도 저를 버리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절망마저도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저를 버려. 그건 아니지만. 그럼 도와주세요. 세리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아니면 저는 정말 죽을 거예요. 남자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대답했어요. 알겠어. 방법을 생각해 볼게. 세리의 얼굴에 광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악마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게 마지막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일 끝나면 우리는 남남이야. 네, 알겠어요. 세리가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웃었어요. 제인아,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내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으니 이제 너도 모든 걸 잃어봐. YL 그룹에 나타난 수상한 인물. 오후 2시 YL 그룹 로비.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화제의 아트 딜러가 온다고. 어떤 사람일까? 회장님도 직접 마중 나온다던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기찬이 나타났어요. 최 변호사와 몇 명의 임원들이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최 변호사가 보고했어요. 이태호 씨가 정말 협조해 주실까요? 당연하죠. 기찬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때 로비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서양인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왔어요. 저분이 이태호 씨군요. 기찬이 이태호를 반기며 다가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태호 씨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캐서린은 어디 있나요? 지금 볼 수 있나요? 기찬이 당황했어요. 아직 세리를 데려올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제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거든요. 사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찬이 또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태호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황 회장님, 저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죠. 무슨
결론요? 기찬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당신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TV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세리 씨가 오늘 새벽 탈옥을 시도하다 경비원과 충돌.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TV로 향했어요. 화면에는 세리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이태호가 TV 속 세리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그 여자군요. 기찬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황 회장님. 이태호가 기찬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진짜 캐서린은. 제 여동생은 어디 있는 거죠? 기찬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리를 도우려던 마지막 계획마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찬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이태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이태호가 소리쳤어요. 이 사람을 당장 내보내세요. 기찬이 무너져가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리를 구하려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세리의 마지막 몸부림. 한편 병원 중환자실. 탈옥 시도 중 부상을 입은 세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자 세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인아,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내가 직접 널 데려갈 거야. 세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복수에 대한 의지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과연 세리의 마지막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인과 미라는 지하 주차장의 함정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진실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리의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이 위험한 게임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에서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선악간의 최종 대결이 펼쳐집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